안녕하세요. 마인드너츠의 아가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집을 이사해서 그동안 분주하기도 했고 또 생각에 조각 모음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 가지 영상 작업을 하던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 이 내용 먼저 나눕니다. 맨데이트의 법적 정의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나 법을 제정할 때 중요한 부분에 대한 법정 정의를 먼저 기술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시행 지침을 말할 때 법적으로 맨데이시라고 합니다. 한국식어는 몇 단계 시행 지침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겠네요. 다큐 1편에서도 자세히 나누었지만 법적으로 단어 하나가 바뀌거나 원든이 아니라 city of 원든이 되면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법적 단어가 어떤 식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미법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법률사전으로서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권위 있는 법률 용어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블랙스 로우 딕셔너리라고 11번째 판이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 개념과 법적 용어의 실제 개념이 다른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분위기에 따라 얼떨결에 동의를 하게 되거나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법에 의해 제재를 받는 경우는 해당 행위를 금지할 만한 법 규정이 문서상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적 정의가 중요한 부분의 한 예로 최근에 유럽에서 백신 맞기 원치 않았던 사람이 자신이 백신을 맞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그것을 약국에다 제출해서 방역 패스를 받은 사람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경우가 보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정되어 있는 법률로는 그가 만약 그 서류를 공공보험회사나 국가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제출했다면 관련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약국이라는 개인단체에 제출해서 방역 패스를 발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마땅한 처벌 방법이 없어서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률사전에서는 맨데이트라는 시행 지침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최신 버전에서 직접 살펴보면 놀랍게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법령처럼 국회 등의 사법기관을 통해 제정되는 법률과는 달리 행정관청의 공무원이 공표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는 일반인이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맨데이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그 내용에 동의를 할 때에만 효력이 있다라는 단서가 있다는 점을 대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다른 사례가 자동차 관련해서도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령은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영미법을 따르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행정관청을 총괄하는 해당 공무원이 공표한 시행지침이나 시행령보다 국회의원 등이 발의를 하고 사법기관을 통해 제정되는 일반 법률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강제성이 있고 오래 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맨데이트나 시행령은 그것이 발표될 만한 상황이 종료되면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한시적인 조치인 반면에 사법부를 통해서 제정된 법률은 또 다른 법으로 해당 규정을 변경하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시행령이나 맨데이트를 위반한 경우는 주로 과태료나 벌금에 그치게 되지만 사법부에서 제정하는 법령은 과태료나 벌금 이외에도 구금하는 것까지도 법령으로 정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법의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납부할 상황이 되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횟수가 3번을 넘어가면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구금하는 절차도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행정지침에 대한 위반이 사법부에서 제정된 법률보다 처벌 수준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방역 패스에만 완전히 온 신경을 집중하고 계시고 국회의원들의 발의를 통해 사법부에서 이런저런 연관된 관련 법규가 계속해서 제정되고 있는 상황에는 무관심하신 것 같아서 긴급하게 관련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